이번 주제는 위기의 타이타닉 유럽연합, 탈출하는 영국의 브렉시트, 그런데 왜 엉망진창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브렉시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은 아래의 타이타닉호입니다. 붕괴하는 타이타닉호가 아닌 유럽연합에 대해서 작은 보트로 탈출하는 영국, 그것이 현 브렉시트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탈출한 영국이 과연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영국은 다당제이지만 사실상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당의 경우는 힘들지만 보트 탈출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즉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정당이고, 노동당의 경우는 혹시 타이타닉호가 고쳐지면 탈출이라는 것이 헛고생이라고 주장하는, 즉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과연 타이타닉호는 고쳐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영국의 브렉시트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자, 그러면 브렉시트의 핵심인 유럽연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과연 유럽연합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점은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에 대해서 보면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망하기로 디자인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럽과 중북부 유럽 간의 극심한 격차, 기술력, 교육, 인재 양성, 인프라,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에서 극심한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경제 규칙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승패가 뻔하다는 것입니다. 중북부 유럽 국가들의 우위가 확실히 드러났는데 우수한 대학교, 우수한 인프라, 아우토반, 라인으로 대표되는 인프라, 그리고 우수한 인재, 그리고 풍부한 자본. 그 결과 첨단 산업들이 중북부 유럽으로 집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유럽에서는 낙후한 산업 시설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에서 중북부 유럽과 남유럽의 국가 부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유럽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120%였던 국가 부채가 2018년도에 130%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즉 남유럽의 저소득 산업, 그리고 빈약한 세금에 의해서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중북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80%였던 국가부채가 2018년도에는 6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것은 북유럽의 고소득 산업, 그리고 막대한 세금에 의해서 풍부한 재정, 그래서 재정적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남유럽의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 버블이 붕괴 가능성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부채의 경우는 GDP 대비 180% 이상의 수준이고 이탈리아의 부채의 경우는 GDP 대비 130% 수준입니다. 그리스의 경우는 국가 규모가 GDP 규모가 작지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국내 총생산 규모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버블이 붕괴된다면, 즉 이탈리아가 파산하게 된다면 사실상의 유럽연합의 해체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영국이 유럽연합 소속일 때 유럽연합이 붕괴할 경우에는 영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이 유럽연합의 소속이 아닐 경우에는 그 받는 타격의 정도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브렉시트란 유럽연합이 붕괴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에 대해서 프로이트적 해석을 해보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크게 의식과 무의식 두 번에 나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렉시트에 대해서 나누면 표면상의 이유, 즉 의식 부분은 이민자 문제, 유럽연합의 영국의 경제라든지 정치 이런 내정 간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 즉 무의식 세계에서는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가능성,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위기를 뒤로 미루는 유럽연합, 그리고 특히 유럽연합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무의식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국의 EU 탈출은 경제적인 본능, 즉 무의식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연합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본능,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ECB,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2018년도에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 금리를 더욱더 낮춘다. 즉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낮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1월부터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자산 매입을 월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6조 원 해당되는 돈을 찍어서 빚쟁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남부 유럽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부 유럽의 국채가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빚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빚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빚을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가치는 이자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죠. 물건의 가치는 그 사용료로 표현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고급차일수록 더 비싼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즉 리스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자동차의 가치는 그 리스할 때 사용료로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돈의 가치는 이자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 사실 돈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본주의에서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럽연합의 자본주의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살 길이 무엇일까요? 유럽연합의 해결책은 독일이 풍부한 재정, 엄청나게 많은 재정으로서 남부 유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진정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공유경제라면 독일이 희생하고 남부 유럽을 살려서 유럽연합 전체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죠. 하지만 실제 독일은 어떨까요? 실제 독일 정치인 메르켈을 보면 남유럽 위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크루지 신보의 독일은 남부 유럽을 지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즉 지독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 남부 유럽의 부채 위기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라앉는 타이타닉 유럽연합 탈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친유럽주의자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탈출하는 것은 무리다 이거죠. 유럽연합이 타이타닉호를 만약에 수리하게 된다면 작은 배로 탈출하는 우리만 낙동강 오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유럽의 연합에 남아 있어야 된다. 설마 유럽연합이 이탈리아가 붕괴하는 것을 놔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으로 브렉시트 추종자 보수당 당수 및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이미 붕괴되고 있어. 곧 가라앉아. 유럽연합의 문제가 고쳐질 것이었으면 독일이 이미 양보했겠지. 그런데 메르켈을 봐봐. 저 욕심쟁이가 이탈리아 도와줄 것 같아? 망하게 놔둘 거야. 그럼 유럽연합이 붕괴는 피할 수 없고 미리 지금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영국인들의 잠재의식을 들여다보면 브렉시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유럽 붕괴 위험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유럽연합을 탈출하였을 때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망망대해를 떠돌게만 될지는 모른다는 위험,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수당 정치인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지, 그리고 어떤 경제 동맹을 맺을지, 그것이 영국 미래 10년에서 5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적 시기인 것이죠. 브렉시트, 과연 영국의 희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유럽연합의 파탄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벗어나는 만큼 새로운 경제동맹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혹은 인도, 아프리카 대륙의 영연방들과의 새로운 경제동맹. 그래서 점점 희망을 찾아서 배를 저어가는 영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영국을 보면 섬나라 국가들의 영악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섬나라의 특징을 보면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내륙 국가의 경우는 이웃을 점령하거나 하면 영토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크기가 변할 수 있지만 섬나라는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인 경제 영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웃과 경쟁을 할 때 자신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행동의 영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세계 정세의 흐름에 매우 민감한데 즉 세계의 패권 흐름, 경제 패권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섬나라 국가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얘기의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는 지금 붕괴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만약 이탈리아를 돕지 않는다면 이탈리아 경제는 결국 붕괴할 것이고 결국은 유럽연합의 해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것은 유럽연합 붕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탈리아발 경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